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 중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책임 있는 이용을 강조했습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라크 총리를 만나 앞으로의 국방 방산 분야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지난 50년간 긴밀하게 이어져 온 양국 관계를 국방과 방산 협력 분야로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국방부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양국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 중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책임 있는 이용을 강조했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와 국제평화 그리고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 이 대통령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80년 전 유엔 출범 당시 주요 관심사가 핵무기 위협이었다면 이제는 AI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또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전 세계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안보 영역에선 AI를 잘 활용하면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감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보리 토의에 앞서 주요 해외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인공지능과 방산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K방산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만나 관세 협상을 논의하고 양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을 논의했으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 서밋 행사를 마치고 오는 26일 귀국합니다. KFN 뉴스 안지환입니다. 중동을 공식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라크 총리를 만나 앞으로의 국방 방산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약 20년 만에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무함마드 시아 알 수단이 이라크 총리를 예방하고 국방 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라크가 한국의 4대 원유 수입국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협력국으로서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도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알 수다니 총리는 지난 50년 동안 이라크의 국가 발전과 재건에 기여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긴밀하게 이어져 온 양국 관계를 국방 방산 협력 분야로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같은 날 타벤 모하메드 사이에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부 장관과 압둘 아미르 알 샤마리 이라크 내무부 장관과도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21일엔 우리나라의 중동 최대 방산 협력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압둘라 빈 반다르 사우디 국가방위 장관과 회담을 열었습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사우디 국가방위부 간 인적 교류와 군사 교육 등 상호 신뢰 협력 확대를 제의했고 압둘라 빈 반다르 장관은 이를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한미 국방부가 제27차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국방부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4일 국방부가 발표한 이번 회의 결과 참고 자료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습니다. 회의 내에서는 여러 가지 안보 현안이나 동맹의 현안들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만큼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말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다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진영승 하참의장 후보자도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부 의지와 뜻을 함께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 능력과 연합 합동작전 수행 체계를 조기에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조건 충족 시 전환하기로 다시 합의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가 강조되면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김창섭 국가정보원 3차장 공동주관으로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로 국가안보 관련 정부부처의 우주정책사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위원회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외교부,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등 안보부처의 국장급 위원 9명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추진계획 등 우주개발 사업을 심의하고 국가우주안보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앞으로도 국가우주안보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이 전역 장병들의 사회 정착을 돕고 채용과 창업 지원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군이 함께 전역 장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군과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역 장병들의 미래를 함께 논의합니다. 육군은 전역 장병 고용과 창업 지원에 앞장선 5개 기업과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SK뉴스쿨, 한국연구재단,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한남대학교가 주인공입니다. 기업들은 전역 장병들의 책임감과 조직 적응력이 기업 문화와 잘 맞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군에서 체득한 팀워크와 위기대처 능력이 현장에서 곧바로 경쟁력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책임감과 성실함을 중시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인재들이 항공과 우주의 꿈을 카이에서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넘어 전역 장병이 군에서 배운 역량을 사회와 기업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민관군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만남이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전역 장병에게는 든든한 기회를 연결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육군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역 장병 맞춤형 교육과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역 장병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군에서 배운 경험이 사회에서 또 다른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역 장병들의 군 경력이 또 다른 도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육군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군을 깊게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체험하는 것인데요. 오산대학교 학생들이 700특공연대를 찾아 다양한 훈련을 경험하며 군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람을 맞아 잔뜩 부풀어 오른 낙하산을 메고 팀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전진합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통신 장비를 직접 조작해보는 학생들의 눈엔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700특공연대가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오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특공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특공 캠프에는 오산대학교 학생 68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이 군의 전문 훈련을 직접 체험하면서 극기심과 협동심을 기르게 하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인 만큼 사전에 위험예지 훈련을 시행하고 훈련 전 과정에서 군의관이 상시 동행하는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이번 병영 체험은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강인한 훈련을 직접 경험하면서 끈기와 도전 정신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이 경험이 학생들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캠프에선 통신장비 조작과 송풍 훈련을 비롯해 특공무술과 레펠 훈련 등이 진행됐으며 과제별 전문교관을 편성해 체계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 레펠 훈련은 학생들의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강 준비를 끝내고 힘껏 하강 보고를 외칩니다. 준비 끝! 줄을 잡은 손에 힘을 놓고 과감하게 하강한 학생들에겐 어느새 긴장감은 사라지고 단단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긴장되었었지만 훈련이 진행될수록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공 캠프를 계기로 여러 전투 훈련을 체험하며 군을 몸소 체감한 학생들은 군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학교와의 꾸준한 협력 활동을 통해 육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안보관을 함양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지난 8월 남수단으로 떠난 한빛부대 20진 장병들이 현지에서 UN 평화유지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빛 직업학교 개강식을 진행하며 남수단의 나일강의 기적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관련 내용 백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 20진 장병들이 한빛 직업학교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직업기술 교육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행사에는 UN 남수단 임무수행관 주조정관과 존글레이주 주지사, 존가랑대학교 관계자와 현지 주민대표, 한빛부대 장병과 교육생까지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빛 직업학교는 남수단 현지 주민들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입니다. Manager for Anbit Vocational School and also the vocational farm. So the skill that the Anbit is impacting to the youth of South Sudan will help the people of Jonglei for development. 이번 과정에서는 현지 주민 중 교육을 희망하는 80여 명이 입학합니다. 부대는 직업학교 교육이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현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발전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농업과 양계 분야 수강생은 식량 자급을, 목공과 전기, 배관 분야 수강생은 사회 인프라 개선과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전망입니다. 한빛 직업학교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처럼 남수단에서 나일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곳에서 배운 기술이 학생 개개인뿐만 아니라 남수단 사회 전체의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남수단 청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은 한빛부대 20진. 앞으로도 UN 평화유지군으로서 남수단 재건지원 본연의 임무와 더불어 현지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백지윤입니다. 국가보훈부가 본격적인 추석 연휴에 앞서 국가유공자 자택을 찾아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엔 자동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집중 운영합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생활 환경 등을 확인하고 관련 복지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겁니다. 연휴 기간엔 인공지능 안부 확인 서비스 보보안심콜을 활용합니다. 보보안심콜은 전화 수발신 내역과 문열림 센서 등을 통해 문제가 감지될 경우 자동 안부 확인 전화를 거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비스입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어제 국가유공자 2가구를 찾아 추석맞이 물품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강 차관은 각종 보훈복지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작지만 강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식어 중 하나죠. 우리 공군에도 이 표현이 잘 어울리는 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CN235인데요. 어떤 연유에서 이 같은 수식어가 붙었는지 김효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대 전장에서 왕과 병사를 태우고 돌진하던 회색의 거대한 짐승.
코끼리의 위풍당당한 발걸음은 존재 하나만으로 전장을 압도하는 육상의 요새였습니다. 그 코끼리, 대한민국 하늘에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공군의 다목적 수송기 CN-235입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를 조종하는 파일럿 역시 코끼리처럼 강하고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인내심, 책임감으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느린 수송기지만 가장 다재다능한 항공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많은 대민 지원 작전에 투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행 시간 면에서도 가장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항공기입니다. 유일무이한 작전도 수행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공군 거의 유일하게 조명탄 투하 임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 대민 지원 상황에서는 거의 무조건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항상 자정이 넘은 시간에 임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대대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직접 조종해야 하는 아날로그 항공기라는 점도 CN-235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한 저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런 조종석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직접 당겨서 날개 조종면이 움직이는 방식이라서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가장 클래식하고 가장 날것의 비행을 경험할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그만큼 실력이 중요한 자리. 오직 계기판에만 의존해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에 조종사에게 극도의 집중력과 강인한 체력을 요구해서입니다. 계기 비행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육안으로 제 항공기 자세랑 상태가 어떤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판독해야 될 것도 많고 가끔은 책임이 무겁다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강한 책임감과 우직함으로 무리를 지켜내는 코끼리처럼 전우의 생명을 싣고 날아오릅니다. 전투기를 탔었을 때는 이제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저만 신경 쓰고 하면 됐었는데 화물이나 이제 병력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걸 전 느꼈습니다. 이제 공군의 생명을 제가 맡고 이제 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책임감을 날개에 항상 싣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친 지형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코끼리처럼 전시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시가 되면은 저희 남쪽의 공항도 그렇고 북쪽의 공항도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포 장면이나 아니면 많이 단축되어 운영되는 공항에 이착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저희는 극단적으로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해서 보급 및 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공군 파일럿은 CN-235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공군 성공의 연결고리이자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원팀! 원패밀리!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가족이 모두 군인인 와일드캣 부조종사 최중희의 하루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6.22 비행대대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해군 항공작전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와일드캣 부조종사 최재혁 중위입니다. 최중위는 부모님 모두 군인의 길을 걸었고 현재 누나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 가족입니다. 제가 직접 최중위를 만나 와일드캣 부조종사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그리고 군인 가족으로 갖고 있는 특별한 자부심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필승! 안녕하십니까. 해군 항공사령부 6.2 해상항공전대 6.2 비행대대 AW159 부조종사 중위 최재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AW159 와일드캣 헬기의 부조종사를 맡고 있고 저희 헬기 같은 경우에는 육상 및 함정에서 출격해서 잠수함을 탐지, 추적, 공격하는 대잠전을 수행하거나 후상의 표적을 탐지, 추적, 식별, 공격하는 대함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비행이 있을 때는 1시간 전에는 브리핑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상 괜찮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올 그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전술 비행 좀 하고 들어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브리핑은 비행 전에 매번 하시나요?
네, 비행 전에 항상 1시간 반 전에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이나 그다음에 그 외래기 현황이라든지 노탐 부분을 기본적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기타의 안전사항들을 꼭 그 비행 전에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령님 이제 점검하러 가시는 건가요? 네네. 항공기 점검, 외부 점검을 먼저 하고 바로 시동을 겁니다. The condition of panels, doors, transparency antennas and lights. Fire suppression thermal discharge indicator. GUT, 라이징, 하이드로 와트, 3 라이징. 브레이크 오프. 군인 가족이시잖아요. 가족 구성원 각각의 군 경력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선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있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육군 준장으로 20년도에 정보통신 장교로 전역을 하셨고 어머니는 여군사관 36기로 보병 대위로 7사단에서 전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지금 현역으로 있고 공군에서 정보통신 중위로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군인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가장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해상 작전 헬기 부조종사로서 사실 편하거나 쉽지만은 않은 비행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잘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산림을 통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산림 경영 기술 부족과 비용 등의 사유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방부 소관 국유림의 산림 경영 활성화, 탄소 저장고인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산림 병해충 예방 방제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규화 육군참모총장이 일선 부대 교육과 스마트 군수 지속 지원 현장을 방문해 유능하고 정예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 구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참모총장은 23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흑표여단과 37 보병사단,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을 차례로 찾았습니다. 김 참모총장은 장병이 만족할 수 있는 체감형 군수 지원으로 창끝 부대 작전 실행력을 높이고 전쟁 작전 지속 능력을 고도화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가 창원 소방본부와 함께 창원 상남동 옛 대우아파트 재건축 건축물에서 화재에 대비한 실전 숙달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안전한 대피와 신속한 화재 진압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5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과 경북 지방에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충청 이남은 오늘 오전까지 최대 30mm 이상의 추가적인 강수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비는 점차 그치겠지만 남부 지역은 늦은 오후나 밤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라와 경상 남부 지역에서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1에서 5mm의 약한 강수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원주는 1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상은 높은 파고로 인해 해상작전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도 전반적으로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한 차례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강수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